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기출문제 영상이고요. 벌써 27번째 영상이네요. 자, 매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두 번에 나누어서 올려드린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첫 번째는 매매원 해가지고 매매의, 매매 성립, 매매 효력을 좀 정리해보고 해당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매매의입니다. 매매란 건 뭐냐면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대가로서 대금을 받기로 약정하는 계약이 매매예요. 자, 주의할 점은 세 가지인데, 첫째, 매매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이다. 따라서 소유권을 거래하는 건 물론 매매지만 지상권, 임차권, 채권을 거래하는 것도 매매고요.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재산권의 대가로서 금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환과의 차이점이죠. 만약에 재산권을 이전하고 또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면 그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기 때문에 매매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재산권의 대가는 대금, 금전이어야 하고요. 세 번째 주의하실 거는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대금을 지급해야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권 이전하기로 약정만 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매매 성립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매매 예약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예약을 하면 원칙적으로 일방 예약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일방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 완결권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예약 완결권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예약을 우리가 일방 예약이라고 해요. 따라서 별말 없이 예약을 하면 예약 완결권이 생기고 그 예약 완결권은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 원칙인 거죠. 자, 이런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매매 예약 완결권도 일종의 재산권이니까 양도할 수 있고요. 이것이 만약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가등기할 수 있음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행사기간이죠. 만약에 행사기간이 약정되어 있다면 약정된 행사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약정이 없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안 하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예약의 효과가 소멸되게 되고요. 또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약금이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계약금 계약이 성질인데 요물계약이고 종된계약이다. 다시 말하면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돼야 성립이 되고요. 또 매매계약이 주된계약이라면 계약금 계약은 종된계약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정리할 것은 계약금의 성질입니다. 자, 계약금을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증약금으로서 성질을 갖습니다. 이건 원칙이 아니라 모든 계약금의 공통된 성질. 반드시 계약금은 증약금적 성질은 반드시 수행하게 되고요. 두 번째, 해약금적 성질이죠. 이건 원칙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별말 없이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증약금적 성질과 해약금적 성질을 띠는 게 원칙이고요. 물론 원칙이니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해제할 수 없다 해약금적 성질은 배제할 수 있고요. 그러면 증약금적 성질만 띠는 계약금이 되겠죠. 자, 해약금의 내용입니다. 준 사람은 지급한 자는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이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 발생하지 않고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이행 착수 전까지 가능한데 우리 판례는 이행 착수 시기에 대해서 중도금 지급으로 보는 거죠. 따라서 중도금이 일부라도 지급이 됐다면 이행에 착수가 있는 것이니까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요.
이행, 착수 전 이행한 것이 없으니까 원상회복 의무 발생하지 않고요. 또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약금이 위약금적 성질을 띠게 돼요. 띠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건 조심할 것은 특약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성질을 띠는 계약금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일 수 있는데 손해배상 예정이면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뺏기되 별도로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손해배상 예정이고요. 우리 판례는 손해배상 예정을 원칙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했지만 이것을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예정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뺏기되 별도로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요. 근데 만약에 위약벌로 한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을 몰지 뺏기고요. 또 추가로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물론 위약벌은 예외이니까 위약벌로 한다는 특약이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실과 이자입니다. 시험이 참 잘 나오는데, 자, 요 시점에서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점유할 테니까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고요.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매도인은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을 테니까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고요. 다만 대금에 대해서는 매수인은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이자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가 민법 규정이에요. 자, 우리 판례는 하나 추가하는데, 다만 인도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했다면 이제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한 거죠. 인도를 받든지 아니면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 비로소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장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도 장소가 된다. 결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존재해요. 그런 경우에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에 대해서 매도인은 첫째,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법원에다가 공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담보 책임과 환매를 정리하게 되면 매매가 다 끝나는데, 일단 여기까지 매매 일반론에 대한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담보 책임과 환매를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 사례 예제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먼저 한 문제 풀어보고 두 번째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풀어볼 거거든요. 1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경우에 법률 관계가 하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걸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는 경우에 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았더라도 그 토지의 사용 이익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자, 왜냐하면 갑은 매도인이고 을은 누구죠? 매수인인데 인도받은 후에는 과실수취권이 누구에게 기속되죠? 을, 매수인에게 기속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1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2번, 갑은 매매 목적물인 토지를 을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을의 대금 지급의 대금 지급 의무죠. 띄었으면 대금 지급 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 대금의 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매도인이 인도하지 않고 있다면
과실을 수취할 수 있고요.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3번, 을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경우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을에게 귀속한다. X입니다. 자, 을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려면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인도를 받든지 대금을 완납해든지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이전 등기를 받았지 인도받은 것은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과실을 수취할 수 없고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항상 조심하실 것이 등기가 아니라 인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죠.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 전이라도 을이 매매 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했네요. 그 이후 토지로부터 생기는 과실은 을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매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이 을에게 과실 수취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 값은 매매 대금의 운영 이익 내지 법정 이자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되는 것은 해제죠, 해제. 취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요, 원칙적으로 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뭐냐면, 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고요. 또 담보 말소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전 등기 받는 비용은 사는 사람, 매수인이 부담하고 또 이 담보권을 말소하고 이전 등기해 줘야 되겠죠. 말소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니까 1번 측량 비용, 등기 비용, 담보권 말소 비용 등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X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2번,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죠. 자, 원칙적으로 대금 지급 장소는 매도인의 주소지거든요. 다만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도 장소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매매 일방 예약이죠. 자, 일방 예약을 하면 예약 완결권이 생기고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니까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의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모든 계약금은 증약금적 성질은 반드시 띄고요. 원칙적으로 해약금적 성질을 또 갖게 되니까 4번이 맞는 질문이죠. 5번,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고 요물 계약이다. 맞는 질문이죠. 요 문제 답은 1번이네요. 2번,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습니다. 1번, 매매 목적인 된 권리가 타인에 속해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죠. 자,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합니다. 유효하다는 말은 책임을 져야 되고요. 어떤 책임을 집니까? 사서라도 넘겨줘야 되겠죠. 따라서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담보 책임의 면책득이야. 가능하고도 유효합니다. 자, 왜냐하면 임대차를 제외한 모든 계약법의 내용은 다 임의 규정이에요. 왜요? 계약자의 원칙 때문에요. 따라서 매매에 관한 모든 규정은 임의 규정이고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도 임의 규정이니까 면책특이야 가능하고도 유효해요. 근데 문제는 매도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죠. 그러니까 지가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아무리 면책특약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없겠습니까? 면할 수 없을 테니까 그 책임을 면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해요. 어디서 줍니까? 인도 장소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은 목적물의 인도 장소에 지급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죠. 쌍무 계약. 쌍방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 추정한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입니다.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네요. 1번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왜요? 계약 자유의 원칙 때문에. 따라서 매매 비용은 쌍방이 반씩 부담한다는 규정도 임의 규정이니까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맞는 점이죠. 2번 지상권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다. X죠. 자, 26회 때 문제인데 참 쉽게 나왔죠. 개념이죠. 자, 매매란 물건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뭐죠? 재산권이죠.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서 매매 대금을 받기로 하는 약정이 매매계약입니다. 따라서 재산권이 매매에 객체하므로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재산권이니까 매매 대상이 될 것이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는 인도 장소가 대금 지급 장소가 되고요. 자, 과실이죠. 자, 과실은 매수인이 취득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인도를 받든지 대금 지급을 완납하든지죠. 그러면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도 않았고요. 대금도 완제되지도 않았다면 누가 과실을 갖습니까? 매도인.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 속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예약 완결권이죠. 자,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제척기간이 걸려요. 따라서 5번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 예약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문제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자, 작년도 문제죠. 30회. 매매 계약하는 설문은 틀린 것은 1번이죠.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X. 매매계약은 대표적인 낙선계약이죠. 좀 힘이 좀 빠지죠. 너무 쉬워서. 어렵지 않게 냅니다. 2번 매매계약은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고요. 3번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가 다음 영상에서 정리해드리겠지만 무과실 책임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필요 없고요.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유효하니까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매매 계약하는 비용은 반씩 부담하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입니다. 매매 일방 예약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죠. 자, 예약을 하게 되면 채권이 생기는 거죠. 예약하는 순간 물건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니까 매매 일방 예약은 채권 계약이고요. 물권 계약이다. X입니다. 2번 매매 일방 예약을 하면 예약 완결권이 생기고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니까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2번이죠. 형성권이므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므로 완결권 행사하는 순간 매매 효력이 생기는 거죠. 3번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이거든요. 자, 우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 안 됐는지는 당사자의 주장이 필요하지만 제척 기간의 경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하거든요. 제척 기간이니까 행사 기간 내 행사였는지에 관해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 이의를 고려할 수 없다. X.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 기간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4번입니다. 매매 예약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됐어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죠. 이행불능이죠. 뭐 예약 완결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행사할 수 없을 테니까 4번은 X가 되고요. 5번 예약 완결권은 제척 기간이 걸리고 그 기간은 몇 년이죠? 10년이니까 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 내일을 행사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자, 너무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쉽게 접근하시면 의외로 쉽게 문제가 풀립니다. 6번입니다. 2014년 5월 1일 갑이 그의 건물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해 5월 10일 계약금을 그 후로부터 2개월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계약금 계약은 대표적인 뭐죠? 요물 계약이죠. 따라 1번 갑을 사이에 계약금 계약은 낙선 계약이다. X죠. 자,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원칙이 해약금이죠. 을이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을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금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맞겠죠? 왜요? 채무불이행이니까. 4번 을이 2014년 6월 10일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이행에 착수가 있으니까 더 이상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5번 을이 2014년 7월 10일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계약금을 이유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했지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뭐예요? 채무불이행인 거죠. 따라서 을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죠. 참 특이한 것은 뭐냐면 법정해제에서 해제를 열심히 공부하고 오시고 나서 요 계약금을 배우는 순간 그 법정해제 내용을 또 싸그리싹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계약금이 수수가 됐더라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당연히 법정해제, 채무불이행을 위한 해제는 여전히 가능하고도 적법하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답은 쉽죠? 1번이 답입니다. 자, 7번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자, 기억. 계약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무슨 계약이죠? 계약금 계약이죠.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맞죠? 왜요? 원칙이니까요. 2번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자,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더 이상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 조심할 것은 이행기 전에 지급해도 상관이 없어요. 또 다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행의 착수, 이행의 시작이니까 이행기 전에 일부만을 지급했더라도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더 이상 해지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디귿번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해요. 그러면 배액을 상환한다는 말은 받은 돈의 2배를 줘야 되는데 안 받아요. 안 받으면 그 돈을 법원에다가 공탁까지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에는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 이행을 제공을 하면 족하고 매수인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맞는 지문이고 좀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해서 5번이 답이네요. 다 맞죠? 8번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습니다. 1번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죠. 2번 매매 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맞아요. 자, 왜냐하면 매매는 가장 전형적인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매매에 관한 모든 규정은 유상계약에 준용이 되거든요. 2번 해약금에 기한 계약을 해지하면 이행 착수 전 이행한 것이 없으니까 원상회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죠. 따라서
계약금을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다는 말은 계약금으로서의 정상적으로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거래를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에 해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거래 허가를 받는 것이 혹시 이행의 착수인 것은 아니냐.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것이 이행의 착수라면 더 이상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 판례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것은 이행 착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행 착수는 중도금을 일부든 전부든 뭘 해야 돼요? 지급해야 되는 거고 아직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행의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되는 거죠? 4번이 되는 거죠. 4번. 5번.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채구하고 매매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이행을 채구했고 이행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아직 이행의 착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 측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틀린 것은 뭐죠? 4번이죠. 9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원, 계약금 3천만 원으로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다음 질문이 좀 틀린 거죠. 자, 일단 1번.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맞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요물계약이니까요. 2번.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한 때는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계약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거죠. 3번.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더라도 계약금 계약의 효력을 소멸하지 않는다. X죠. 자, 왜냐하면 이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잖아요. 따라서 주된 계약인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가 돼서 효과가 없어졌다면 종된 계약인 계약금 계약도 효력이 소멸돼야 되므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 원은 증약금으로 성질을 갖는다. 왜요? 모든 계약금은 증약금적 성질은 반드시 띠니까요. 5번. 을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이행에 착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10번입니다. 갑은 그의 X가 을에게 1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1천만 원을 받았고 잔금 9천만 원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했어요. 자, 특색은 뭐냐면 계약금과 잔금만 있고 뭐가 없습니까? 중도금이 없다는 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갑의 귀책 사유입니다. 사유로 위매매 계약이 해지되면 갑이 을에게 1천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도 함께 있어요. 그러면 이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세 가지 성질을 띠게 되는 계약금이 되는 거죠. 1번.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갑을 사이의 약정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고 요물계약이죠. 맞네요. 2번. 갑과 을이 이행행위 착수하기 전에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을이 잔금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등기 절차를 밟기 위해서 갑에게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했어요. 자, 이 매매 계약은 중도금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잔금만 있는데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이전 등기는 뭐예요?
동시이행 관계잖아요. 따라서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하고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했다면 우리 판례는 이 정도는 이행의 착수로 봅니다. 따라서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 X가 되는 거고요. 답은 3번이고 이런 논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죠? 계약금과 잔금, 중도금에 관한 약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발생하게 됨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번 이행행위 착수 전에 우리 해약금 해제라는 경우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을은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5번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됐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여기서 갑의 귀책 사유로 위매매계약이 해제되면이죠. 그러면 갑의 귀책 사유에 대해서만 뭐가 있습니까? 위약금 특약이 있는 거고 을의 귀책 사유에 대해서는 위약금 특약이 없는 것이니까 5번 을의 귀책 사유에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을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몇 번이죠? 3번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11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중 틀린 거죠. 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성질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특약이 필요하니까 갑과 을 사이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이 뭐죠? 종된 계약이고 3번 을은 중도금의 지급 후에는 그러면 이행의 착수가 있으니까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을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 자,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갑과 을 사이의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한 약정.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드렸죠. 증약금적 성질은 모든 계약금의 공통된 성질. 해약금적 성질은 원칙적 성질. 그래서 별말 없이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그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두 가지 성질을 갖는 거죠. 근데 만약에 원칙이니까 해약금을 이유로 해제하지 못한다.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면 이제 그 계약금은 증약금적 성질만을 갖게 되는 계약금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해제권을 그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몇 번이죠? 4번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죠. 1번 계약금의 포기에 의한 계약의 해제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죠. 2번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죠. 맞는 질문이고 3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어야 위약금적 성질을 가지니까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4번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당사자 합의로 폐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약속한 계약금을 다 주지 않고 일부만 먼저 줬어요. 이게 영상으로 제가 판례를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때 요 받은 금액의 100만을 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그럴 수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매매 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고요. 답은 5번이죠. 중요하고요. 결론 좀 꼭 기억해 두시고 작년에 이게 지금 몇 회죠? 28회 문제인데 별자 시험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3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X 토지에 대하여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이 틀린 거죠. 자, 1번입니다. X 토지가 인도되지도 않았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과실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매도인이 갔고요. 그 대신 매도인은 이자를 청구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은도 의무 지출이 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죠? 2번, 을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X토지를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맞는 지문이. 이유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들이죠. 4번, 한번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이 장대금, 대금을 지체하여도 갑은 잔대금 이자 상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왜냐하면 인도 전이라면 매도인인 갑에게 뭐가 있습니까?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요. 4번, X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을이 미리 소유권에 관해서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어요. 그래도 인도받지 못했다면 과실수취권이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는 이상 X토지에서 발생한 과실은 갑, 매도인에게 기속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인도받아야죠. 근데 만약에 인도받지 못했더라도 뭐 하면요?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과실을 수출할 수 있으니까 5번.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을이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에 대한 과실은 갑, 매도인에게 기속한다. X고요. 답은 5번이죠. 저 문제가 뭐 길고 굉장히 뭐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은 과실수취권에 관한 문제인 거고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려면 인도를 받든지 아니면 대금직을 완납해 비로소 과실을 수취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충분히 풀 수가 있겠죠.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좀 길게 나왔네, 그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는 담보 책임과 환매에 대한 매매에 관한 두 번째 기출문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수고 많으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